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이죠. 네. 실전 투자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했고요. 지금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외인 2,700주, 1,7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5억 매수하면서 둘 다 좋게 흘러갔습니다. 자, 코스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계속 쌍바닥을 찍고 나서 위로 밀어붙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 투자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3월 26일부터 해서 꾸준히 매수한 덕에 지금 또 최근에 4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조 가량을 순매수를 좀 했고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V자로 강하게 돌리고 60일선 근처에서 횡보를 좀 한 다음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강하게 했고요. 이미 얘는 꼭대기를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위로 뻗어나왔고 1000포인트를 뚫고 나서 한 번도 1000포인트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위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국 10년물입니다. 미국 10년물 이렇게 보시면 채권 수익률이 이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1.59%로 저희가 걱정하던 그 금액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년 내로 보면 이게 차트도 꺾이기 시작했고 1.7%, 1.6% 전부 반납을 하고 1.5%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급하게 상승하는 구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외환 시장도 1110달러로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 지수 자체에는 좋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지고 뭐 미국이나 중국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런 좀 좋지 않은 소식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식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시장도 좋게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 다우도 금요일에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23,950원, 150원 내려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계속 이제 일정한 자리에서 주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바닥 자리 터치를 하고 나서 여기 60일선 한번 찔러보고 두 번째 찔렀을 때 이제 나갔고요. 60일선 서서히 태우면서 주가가 60일선 따라 진행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꺾인 흐름 때문에 이제 21선이 열심히 올라가다가 잠깐 이제 61선과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제 많이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지킬 선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1차 저항선이 1차 저점이 여기였다면 2차 저점은 이 정도로 23,000원대로 지금 유지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는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요. 실천주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투신, 보험,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매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지금 기관 투자자가 빨리 매수로 돌아서야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간간히 이제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 주가가 눌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로 돌아서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주가는 이렇게 조금 재미없게 흘러갈 것 같네요.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횡보를 잘 하다가 이제 21선까지 터치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자, 일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제 CFO가 이대로 가면 내년 2분기에 자본 잠식을 할 수도 있다. 인력 구조 조정에 이어서 워크아웃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해명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불안이 많아지고 사실 이렇게 CFO라는 사람이 재무 쪽에 여기 어,
돈이 이제 자본이 잠식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실적으로 좀 본다면 계속 이제 적자가 이어졌었거든요. 네. 조선 쪽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해양 쪽에 이제 시추선이죠. 시추선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발주선이 취소가 되면서 삼성중공업이 아주 큰 타격을 지금 받고 드릴십 5척을 지금 계속 소송에 걸려서 진행 중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질질 끌리다 보니까 조선 쪽에서 장사가 잘 되어도 이게 영업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적자를 본다면 네, 회사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빨리 이번 기회에 드릴십을 매각을 하고 정상화를 얼른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는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뉴스는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았죠.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만큼 버틸 여력이 많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이유가 이미 그 정도 상황을 염두를 해두고 하락을 좀 했던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내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어느 정도 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한국조선의 1분기 선박 수주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 예고가 되고 있고 한국조선업계가 네, 1분기 전 세계 발주량 1025만 중에 532, 50% 이상을 네, 수주를 하면서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카타르, 러시아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예고돼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는 아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여기에서도 중요한 조선 3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자본 잠식이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도 결코 이제 기업이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해양이죠. 해양 시추선을 좀 해결을 한다면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타르발 이 수주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 아주 많이 매도 있죠. 저 뉴스가 나오면서 연기금이 좀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저렇게 이제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동안 좀 매수를 해왔던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21선 아래로 꺾여서 또 한번 61선을 태운다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계속 여기 박스권을 횡보를 할 때, 네, 여기 아래로 어, 떨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인다면 자르셔도 될 것 같다고. 네, 삼성중공업은 지금 다시 한번 이때와 같은 과정을 좀 겪고 있고 다시 한번 내려갈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는 금액을 회수를 하고 네,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20주선을 딛고 또 한번 요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렴 패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240주선을 뚫어야 되거든요. 네, 월봉도 그렇고요. 일단 저는 뚫고 나갈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만약 21선 뚫고 내려간다면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7,220원, 20원 내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또 일봉상으로는 네, 계속 뭐 재미없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네, 주가가 바닥을 찍고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고점을 무시하시고 네, 지금은 이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1선과 21선, 61선의 모인 지점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원 정도면 거의 보합 정도고요. 하락을 했다가 또 이렇게 받쳐 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계속 네, 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서서히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거래량이 거의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 힘 실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양봉으로 이제 20주선 뚫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조만간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50원 내려서 35,000원 마무리했고요. 네, 60일선을 기어이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잠깐 하락을 했다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는 커트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쉽게도 이제 4만원 선을 가지 못하고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요일에는 뭐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오래 가져가실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좀 스윙 개념으로 잠깐 끊었다 가실 분들은 이렇게 뭔가 찝찝한 음봉이 나온다면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익절을 하시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계속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내린다면 31,000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흐름이 별로 좋진 않네요.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잠깐 끊어내고 나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241선과 21선 사이를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횡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벌써 10일 정도, 8일 정도죠. 8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60일 기준으로 100만 주 정도를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를 좀 했고요. 확실히 SCI 평가 정보가 지금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고 그 이상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위한 힘을 좀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5천원대 다시 돌파를 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는 반등을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SCI 평가 정보를 계속 매수한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두산입니다. 두산도 400원 정도 더 올랐고요.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과가 약간 쉬어갈 때 두산이 힘을 줬죠. 그래서 21선과 61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서서히 좀 주가를 올려가는 모습이고요. 6만원대로 다시 진입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이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서서히 이평선 정배열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자도 지금 기관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기관인 매수가 들어올 때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 매수량을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주식들이 모두 좋게 포지션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21선을 돌파를 해서 하락 돌파해서 내려가면 잠깐 끊어내는 거,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저 61선을 이탈했을 때 커트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국정보인증, SCI 평가정보, 한국전력이고요. 두산도 그렇고요. 이 네 개는 모두 이제 바닥을 다진 뒤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